자, 오늘 좀 지수가 반등도 좀 나왔고요.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샀는데, 오늘 이제 증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폭락하고 나서 지금 화요일 날이었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번 주 화 떨어졌다가 지금 감아 올려놨는데, 얼마만큼 올려놨는지 조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매 동향도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증시가 폭락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체크할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종목들 있죠. 네, 최근에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폭락을 했고, 최근에 이틀 동안 지수가 올라오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섹터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오늘 동향 파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요일 날 뭐 크게 하락했죠, 그죠? 네. 금요일 날도 하락했고 월요일 날도 하락했고 화요일 날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화요일 날 급락 나오고 나서 화요일 날 급락했을 때 그때 저녁 방송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대선주 막 잘 나갈 때 있죠. 그때만큼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폭락했으니까, 그죠?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데 어제 보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증시가 좀 안 좋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개인들이 저녁 방송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게 한번 급락을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와요. 2배 이상. 네, 그러면 뭐 개인들이 그만큼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둘 중 하나예요. 그날이 바닥이든가 아니면 한두 번 더 누르든가, 그건데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이제 놀라기는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종목들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 전체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얘기 좀 많이 할 거예요. 네. 예, 황용선 아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쭉 해볼까요? 자,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약간 좀 안 좋죠, 그죠? 네. 아무튼 최대한 말을 좀 오늘은 천천히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1.5% 급등 마감했고, 코스닥은 그냥 보합으로 끝났죠, 그죠? 네.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이었는데 나중에 그래도 좀 끌어올려서 뭐 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해준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외국인 수급을 좀 먼저 보고 시작을 하죠. 일단 제가 화요일날 지수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있죠. 네,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죠? 그때 기관 얘기도 해드렸고, 이때 이제 증시가 좀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장중에 기관이 많이 팔았다. 외국인은 팔았었는데 끝에 가서 다시 샀고, 특히 선물도 좀 다시 샀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제였죠. 어제는 외국인이 아주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했고, 오늘도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은 코스닥 가지고 저기 흐름 잡으시면 안 돼요. 네. 저는 평상시에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근데 이럴 때는 딱 코스닥 얘기 별로 안 하고 코스피 갖고 얘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지금 큰 시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코스닥 갖고 시황 잡는 거 아니에요. 참고만 하는 거죠. 네. 자,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8천 거래소에서 8,800억 이상 아주 강력하게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조금 사줬어요. 그리고 선물도 샀고, 뭐 다 샀어요. 네, 다 빨갛죠, 그죠? 네, 다 샀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런데 기관은 뭐 그냥 그렇죠. 근데 개인이 다 털렸어요.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네. 요즘에 주식이 재미없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매매를 별로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력 욕하지 마세요. 세력 잘못이 아니에요. 세력도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피해자예요. 세력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제가 말하는 세력은 종목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 그죠? 종목 올리려고 종목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도 피해자죠, 뭐.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겠어요, 그죠? 네. 상황 이러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물량 뺏기지 마세요. 뺏기면 다시 못 사요.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잘 버티셔야 돼요. 자, 힘드시죠, 그죠? 그래도 어금니 꽉 깨무시고 버티셔야 돼요. 개인이 9천억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오늘도 업종별 현황을 보면 뭐 당연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다 샀어요. 그죠? 거의 다 샀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엄청나게 많이 샀죠. 뭐 샀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겠죠. 그죠? 오늘 삼성전자 오늘 잘 올라왔고 SK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개인들이 지금 다 갖다 바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별로 힘이 없었죠. 자, 뒤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뭐 오늘 보시면 간신히 플러스로 끝났어요. 0.03%. 뭐 보합이죠, 그죠? 네. 왜 그랬냐면 코스닥 쪽 업종 여기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순매도를 한 자리가 있죠. 이게 뭐예요? 오락문화. 오락문화가 뭐예요? 그렇죠. 게임. 그리고 문화는 뭐예요? 엔터주.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놀자고요. 플레이. 논다. 놀자주라고 하거든요. 게임 엔터주죠. 오락문화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죠. 많이 판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요즘에 그 게임주하고 엔터주들이 북한 김정은만큼은 아닌데 아무튼 뒤룩뒤룩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어요. 그러면 살찌면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제 다이어트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지난주부터 과열됐었는데 좀 더 올리더니 확실하게 그냥 물려버리게 하네요. 오늘 요것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못 간 거예요. 얼마나 그죠? 게임주하고 엔터주가 살이 많이 쪘으면 그거 하락 나온다고 지수가 안 올라왔겠어요. 원래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요즘에는 게임주하고 이쪽이 좀 살이 많이 쪘어요. 한마디로 돼지 됐어요. 돼지. 오히려 바이오 쪽은 그냥 조용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 지수 안 올라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별 현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걸 보시면 코스피로 보고 보세요. 최근에 여기 이제 뒤에 보시는 게 이제 11월 여기가 11월 달부터죠. 11월 여기 딱 빼빼로 돼 있네요. 11월 11일 여기서부터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일 전이죠, 대충. 자, 보세요. 외국인은 11월 11일이 여기쯤 아니에요? 요소수 터지기 전? 여기가 딱 11월 11일이에요. 일명 빼빼로 데이, 그죠? 여기서부터 보이는데 더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은 거의 사고 있었어요. 11월 25일, 26일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아주 조금 팔았어요. 조금. 그렇죠? 그런데 누가 자꾸 들이부어요? 개인, 기관, 개인.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그죠? 외국인은 그냥 계속 사주고 있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기관, 아주 주거니 받거니 뭐 탁구 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대량으로 갖다 들이붓습니다.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고 잘 견디셔야 돼요. 지금 뭐 매매 하셔가지고 단기 수익을 내시는 것도 실력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전문가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전문가도 어설픈 사람 고르면 안 돼요. 지금은 떠 있는 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거든요.
단타를 칠 거면 저기 우리 김 실장님처럼 바닥에서 많이 치시니까 무소TV 김 실장님, 네. 그런 분이랑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스윙이나 중류를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단타 치면서 단타 치기 싫으시면 스윙으로만 가셔도 되는데 단타건 스윙이건 바닥에서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털리면 안 돼요. 단타도 막 3%짜리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이게 수익입니까 이게? 네. 반창고도 안 되죠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거 기관 돈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기관이 운영하는 돈은 개인 돈이에요. 개인들 돈이에요. 개인들. 그렇죠? 개인들이 이제 돈을 맡긴 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 돈은 개인들이 기관이 대신해서 또 개인이 기관이 대신해서 다 털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 주식을 외국인한테 다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뉴스 좀 그만 보시고요. 여기 요소수 대란 터지기 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뭘까요? 그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안 간다, 다 버리고 어디 갔다고요? 미국의 뭐 엔비디아인가, 그죠? 네, AMD, 뭐 테슬라 사러 갔다. 한국 주식 안 하고 그런 거 했으면 50% 이상 돈 벌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염장을 지르는 이제 그런 기사가 계속 나왔죠. 그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부터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던졌어요. 원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 개인들이 이렇게 안 팔아요. 사지. 근데 조금만 양봉 나오면 그냥 갖다 들이부어요. 어제 양봉 요만한 거 하나 나왔다고 세상에 1조 원이나 팔았어요. 어제. 오늘도 9천억 원 팔았죠. 사실 1조 원이죠. 하루에 1조 원씩 파는 경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요소수 대란 터지고 1조 원, 그 다음에 8천억,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11월 22일 날은요, 하루에 1조 3천억 원 털렸어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진짜 여의도나 어디 청와대 상공에 외계인이 나타나도, 외계인이 등장을 해도, 그죠? 네, UFO가 떠도 이렇게까지는 안 팔걸요? 제가 비유를 좀 이제 지나치게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짜 개인들이 많이 판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팔았냐 이거죠.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차트 보시면 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예, 모아나님 어서 오세요. 네, 그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무튼 자, 이걸 왜 보여드렸어요? 네, 주식 뺏기시면 안 돼요. 뺏기시면 안 돼요. 꼭 그 있잖아요. 왜? 맨 마지막에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한 1분? 2분? 길어요 5분인가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못 참아갖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 되게 후회하는 일들이 전 되게 많았어요.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네. 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네, 그거 못 참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후회했던 적이 많아요. 네, 지금 딱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 개인들이 이번에도 어제하고 오늘 합하면 거의 2조 원이잖아요. 그죠? 2조 원을 팔았는데 왜 팔았냐 이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뉴스 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차트를 봤죠. 차트를 봤더니 세상에 전초점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월봉 차트. 딴 거 보지 말고 월봉 차트 보라고.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올해 저점이 2,900이었거든요. 그것도 앞에서 한번 깼고 얘기했죠. 그죠? 한번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깬 거예요. 올해 3월달에 저점을. 그리고 요소수 대란 그때 한번 건드렸고 요번에 또 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화요일날이죠. 엊그제 네, 화요일날 박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봉 차트로 주식을 배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되는지 얘기했었죠. 그죠? 네, 바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네, 맨날 그 소리예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끝났다 그래요. 끝나긴 뭘 끝나요. 어제 양봉 나오고 오늘 어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게 뭐냐면 바닥에서 지금 잡혀갖고 못 올라가는 건데,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소수 터지고 요번에 오미크론 터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다 끝난 거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만도 올라가고 그죠? 다 올라갔는데 우리만 끌려 내려간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저도 참 전문가 오래 했는데
10년 넘게 하면서 시장 잡아들이다가 그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진짜 처음이에요. 네. 전저점을 깼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재수가 없어서 그러신 거라고. 다시 올라올 거라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바닥 나왔나요? 이거 물어보고 싶으시죠? 바닥 나왔나요? 아니요. 그냥 바닥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냥 궁금해 하지를 마세요. 그러면은 별로 이제 복잡한 일이 안 생기는데 여기서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그래서 막 싸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바닥인지 아닌지 이거는 맨 뒤에서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다룰게요. 네. 아무튼 오늘 양봉 나오면서 올려놨어요. 네. 이 전저점을 깬 게 잘 보시면 딱 하루예요. 하루 2900을 깬 상태로 끝난 건 그냥 사실상 요거 하루잖아요. 이날 화요일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날 보면 끝날 때 어디에서 끝났어요? 2899.72 반올림하면 2900이니까 그죠? 2900 이하에서 끝난 건 이거 하루예요. 그리고 어제 양봉 나왔고 오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냐면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잠깐 문 열고 바람 쐬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비두세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래서 그거 보여드린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가 거의 안 나온다. 그죠? 왜 안 나오겠어요? 신용 반대 매매 나올 것도 없던 소리예요. 쥐어 짤 만큼 짰는데 뭘 더 하겠냐 이거예요. 이날 외국인이 한 게 뭐예요? 장중에 막 팔다가 끝에 가서 확 샀잖아요. 그렇죠?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수를 움직이는 건 결국엔 환율이다.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안 올라가고 자꾸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 기억나시죠? 네. 잘 참으시라고. 환율이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환율이 맞아요. 그렇죠? 딴 사람들은 뭐 더 폭락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환율도 모르고 한 얘기일 겁니다. 네. 자, 되셨죠, 그죠? 지수는 이제 외국인이 그러니까 어제하고 특히 오늘 아주 강력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려놨어요. 실제로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또 위드 코로나 좀 해다가 또 이제 뭐 수도권 쪽에 코로나 통제를 또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또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세상이 좀 요즘에 살기 좀 힘들죠, 그죠? 그죠? 돌아가는 거 보면 집값도 비싸고 세금은 뭐 이렇게 많이 뜯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코로나 백신도 보니까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좀 맞는 것도 불안하고, 그죠? 네. 사회도 굉장히 어둡고 뉴스 보면은 뭐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뉴스 보면은 그죠? 네.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인, 강간, 하여튼 천륜도 져버리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세상 사시는 게 참 보시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주식시장도 보면은 맨날 그냥 죽는 소리밖에 안 하고, 그렇죠? 분명히 돈을 벌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보면 어디 갔는지, 그죠? 네, 보이지도 않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 사는 게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럴 때일수록 뉴스를 더 보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하신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좀 필요해서 많이도 아니고 조금 필요하셔서, 그죠? 많이 벌면 좋죠, 당연히. 그죠? 근데 아무튼 세상이 험악할수록 여러분들이 돈이 좀 더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다가 정신 팔지 마시고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외국인 얘기, 제가 원래 기관 투자자들 욕을 잘 안 하는데 요즘엔 욕을 좀 했죠, 그죠? 대통령 욕도 몇 번 했어요. 네.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야 알아들으시니까. 저도 약간 좀 답답한 게 있었고 그랬는데 대놓고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해드렸냐면 이럴 때일수록 두 눈 크게 뜨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본질. 네. 저번에 이제 급락장에 나왔을 때, 패닉장에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인부터 파악하셔라. 왜 이게 지수가 빠졌는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실수한 게 있다면, 환경이 바뀐 게 있다면 포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면 된다. 전략을 수정하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 틈에 나온 거라면, 그죠? 환경이 바뀐 게 없고 내 잘못한 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이제 2, 3일 딱 원인 파악 딱 끝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원래대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뭐 하냐면 손절하고, 손절해요. 손절하는 사람 첫 번째가 손절하는 거고, 두 번째 원망해요. 이 종목을 산 사람, 사기 한 사람, 전문가, 증권사 직원, 유튜버, 아니면 자기 자신, 부모, 형제, 어떤 사람은 본인 막 애들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쟤네들 때문에 이거 샀다고 막.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근데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럴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원인 파악을 빨리 한 다음에 딱 내가 잘못한 게 없구나, 환경이 바뀐 게 없구나, 그러면 나 홀딩하겠다, 딱 가버리면 돼요. 그렇게 한 2, 3일 딱 시간 지나니까 양봉 나오니까 지금은 좀 어떠세요? 심리가 조금 안정되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2, 3일 지나니까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양봉이 추가적으로 요런 게 한두 개 더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저녁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아무리 풀어서 얘기해도 잘 모르세요. 왜 모르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나중에 주가가 이만큼 다시 올라오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불을 뿜고 막 올라오면 그때 가서 아세요. 제가 뭐 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100% 이해 못해요. 제 기존 회원들은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네. 왜 이렇게 목이 쉬는지 알거든요. 네. 계속 동일한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이겨내시라고. 지금은 모르세요. 나중에 겪어보고 나면 알아요. 네. 다 겪어보고 나면. 제가 시킨 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손절 안 하고 버텨본 다음에 나한테 20% 30% 이상의 손실을 냈던 그 종목, 고놈, 그죠? 네. 그 녀석을 붙들고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냈을 때, 그죠? 네. 그때 알게 돼요. 제가 뭘 해드렸는지. 특히 여기 문자 받는 분들, 라이브 회원들은 나중에 상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풀어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 특히 문자 받는 회원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수익 내보시면 압니다. 제가 뭘 해드렸는지. 뭐 그 사람 그분들을 다 데려갈 수는 없겠지만, 그죠?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그걸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 처음에 전문가 할 때는 매매 많이 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실에서 전문가 처음에 할 때 단기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연락 왔다니까요. 단기 매매 좀 그만하라고.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다니까요. 3%짜리 매매 하루에 한 8번, 10번도 해봤고요. 네,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재밌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밌는데 지금은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기보다는 스윙, 이왕이면 둘 다 같이 하면 더 좋고요. 단기를 할 거면 바닥에서 하시고, 단기도 막 3%짜리 이런 거 말고 10%, 20%짜리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시면 안 돼요. 남들은 이제 남들 원망이나 하고, 그죠? 이나 갈고, 칼이나 갈고, 그죠? 손절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네. 술이나 먹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자, 원인 파악을 먼저 잘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얘기 끝났죠, 그죠?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올라왔는데, 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나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봉 이런 거 한두 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되게 마음을 비우세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러세요. 아니, 전문가 그것도 몰라? 예, 몰라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몰라요. 내일 이런 게 또 떨어질지, 아니 이런 양봉이 하나 더 나올지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관심 없어요. 왜일까요? 내일 양봉인지 음봉인지 100% 모르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자신있게 내일 양봉입니다. 아니 그런 걸 못하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맞춰서 뭐 할 건데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맞춰서 뭐 할 건데요? 내일 양봉인지 음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100%죠. 네, 그건 끝나봐야 하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다음 달쯤에 손실이 많이 회복돼 있을 거고, 그죠? 네.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나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고, 그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 장기회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숱한 그 고생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 3년, 5년, 뭐 10년 이상 된 회원들이 80명 넘는다니까요. 그분들은 요번에 하나도 이탈 없었어요. 다 그대로 계시거든요. 네. 왜 그런 회원들이 많겠어요? 다 겪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셔서 네. 좀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거듭나셔야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요 지수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아무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내일 음봉 나오건 양봉 나오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외국인이 아무튼 최근에 많이 산 거만큼은 잘 아셔야 돼요. 잠깐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얘기하다가 지금 보충 설명 드린 건데 여기 보면 일별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거 보시라. 탁 누르면 나오죠. 더 보여드릴까요? 종목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대충 한 11월 1일이 여기구나, 그죠? 네. 11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그죠? 네. 요소수 터지고 나서부터 11월 10일 그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이만큼이고, 그쵸? 외국인이 버린 게 아니에요. 기타 법인에서 엄청나게 사요.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 뭔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살짝 했었죠, 그죠? 네. 기간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힌트 하나만 드리면, 기타 법인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기타니까, 그죠? 이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증시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증시가 폭락을 해요. 증시가 폭락을 하면 뭐 그 기업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저평가된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5,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3,000원이에요. 근데 폭락 나와서 지금 1,500원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 그러면 이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죠. 그죠?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외국인, 2번 기관 펀드 매니저, 3번 전문가, 4번 슈퍼개미, 5번 사장님. 자, 찍어보세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굴까요? 네, 그렇죠. 사장님이죠, 그죠? 네, 사장님.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네. 회장님, 네, 동급이죠. 네. 사장님이, 그죠? 네, 사장님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 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죠? 네. 미친 듯이 사죠, 그죠? 네. 옛날에 저기 바닥에서도 그랬어요. 네. 미중무역 전쟁 때 하고요. 미중무역 전쟁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다 쓸어버렸어요, 그냥. 네. 여기하고 쓸어 담았어요. 개인들 막 던지고 막 난리 났는데 사장님들 막 다 사더라고요, 막. 임원들하고 사장님 가족들하고, 그죠? 네, 싹싹. 그러니까 뺏기지 마세요. 네. 한번 뺏기면 다시 못 사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 좀 많이 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남은 시간은 지금부터 1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종목들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요즘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었고 어떻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감상을. 자, 차트는 이 차트로 해보죠. 자, 그나저나 저번에 GR 팜픽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 전에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GR 팜픽 안 했나요? 네, 딴 데서 했나 얘기? GR 팜픽 얘기 안 했어요? 회원한테 얘기했나 보다, 다른 회원들한테.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자, 대형주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GR 팜픽을 내가 무방에서 얘기했나 안 했나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나? 아,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삼성전자를 보시면 최근 이틀 동안 급반등이 나왔죠, 그죠? 여기 11월 한 20일 즈음 해가지고 큰 급등이 나왔어요. 하루에 무려 5%짜리, 그죠? 삼성전자는 6% 이상 급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상한가랑 마찬가지였는데 나오고 다시 꺾었죠. 그리고 투매 나온다고 꺾었는데 다시 올려서 악고점을 제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겠죠, 그죠? 여기를 지금 제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올라왔고 수급도 좋아요. 당연히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실게요. SK 하이닉스를 보면 네, 이것도 오늘 3% 급등했고요. 8월달하고 이제 10월달에 증시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폭락이 들어와서 구동을 받았었는데 다 메꿨습니다.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거 아세요?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미국이 망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던데 미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주들은 바이오란다. 반도체주들은 급락 안 했어요. 모르시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주들은 급락 안 했다니까요. 오미크론에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자꾸 요즘에 오미크론 그런 얘기 나오죠. 전염력은 전파력은 강해졌지만 치명력은 낮다고. 그게 원래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에 해드렸던 얘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안심을 또 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이것도 아무튼 요번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두 개가 박살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박살냈잖아요. 개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그래서 이번에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현대모비스. 이거는 최근에 이것도 이만큼 빠졌어요. 한 20% 이상. 그러다가 오늘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잘 보세요. 어제는 4%, 오늘도 4%. 급등 나오죠, 그죠? 이게 뭐겠어요? 과매도예요, 과매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단순하다니까.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을 좁히려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많이 하면 그때 이평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지면 이평선이 또 많이 벌어지니까 이걸 또 좁혀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오죠. 대형주들도 요즘에 너무 많이 빼놨어요. 그러니 개별주들은 얼마나 더 많이 떨어졌겠냐 이거예요. 삼성물산 어제 잠깐 봤던 건 한 번 더 보실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14만원짜리를 세상에 10만원까지 40만원 떨궈 놨잖아요. 대충 계산해도 30% 급락한 거예요. 여기 기준이 아니고 여기 기준으로. 개별주들은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생명, 아이고 얼마나 저기 했으면 어제 대형거래 들어오고 오늘 6% 급등했잖아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 88,000원인데 여기는 59,000원, 3만원 가까이 빠졌죠. 네. 이것도 30% 이상 빠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표하는 보험회사인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차트, 그러니까 심리를 주시장을 거의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 이제 하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죠? 완전히 차트가 역배열이 됐잖아요. 역배열이 되면서 이평 강력이 과도하게 벌어지니까 급반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하고 엊그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대형주건, 개별주건, 잡주건 파는 게 아니라고. 반등 나올 때 파시라고 그랬죠? 자, 대형주는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개별주들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요즘에 이준석 씨가 삐졌죠? 네, 보니까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이제 집 나갔죠, 그죠? 네. 이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어려운 말 안 쓰고.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씨가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전 윤석열 씨 지지 안 합니다. 네. 이재명 씨는 더더욱 지지 안 하고요. 안철수 씨도 지지 안 해요.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선 후보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준석 씨가 이제 그래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요즘 힘을 못 썼죠, 그죠? 그래서 누구예요? 이재명 씨가 그 전에 고전을 했는데 이제 살짝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가, 이제 분위기가 약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 씨 테마주로 최근에 움직인 적이 없었던 옛날 무상급식 관련주 신라SG가 오늘 기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그러면서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최근 6개월 동안 이재명 테마주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저기 동신건설이나 형제 INC 막 이런 옛날 이재명 테마주들 막 급등하니까 갑자기 나도 이재명 테마주인데요 그러면서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급락했던 거 싹 메꿔버리죠. 네. 이게 보세요. 저희 방 뭐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응? 너무했잖아요. 반응 많이 했죠, 그죠? 2만원대 있던 건데 만원까지 긁어내놨어요. 만원까지. 반토막. 대형주가 30%까지 빠졌으니까 개별주들은 50% 이상 50% 전후까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반토막 내는 겁니다. 신라SG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무상급식 관련주 한국패키지.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재명 씨 무상급식 관련주들은 요번에 갈 수도 있고요. 대신 안 갈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10년 전에는 무상급식을 하는 저기 학교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걸로 갈 수 있어요. 신라SG하고 한국패키지가 옛날 무상급식 관련주인데 오늘 시간에서 CJ시푸드가 상한가 갔거든요. CJ시푸드 오늘 6.8% 올라서 끝난 게 CJ시푸드예요. 네. 이것도 뭡니까 이게? 차트를 세상에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요. 6.8% 거래 있죠, 그죠? 시간에서 이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무상급식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CJ시푸드, 신라SG, 한국패키지. 자, 급등했죠? 왜 급등했을까요? 왜 급등했을까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또 50분 넘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이제. 네. 왜 급등했을까요? 왜 급등했을까요? 코로나? 네. 코로나 좀만 더. 모아나님 조금만 더 얘기해보세요. 네. 모르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뭐요? 그렇죠. 방역 강화. 네. 지금 이제 그 저녁에 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사적 모임 제한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집에서 시켜 먹어야죠. CJ시푸드, 신라SG, 서울식품 뭐예요? 냉동식품. 한국패키지는 포장. 그죠? 포장. 우리 회원들 얼마 전에 추천당한 거 중에 포장하는 거 하나 회사 하나 있는데 포장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포장이잖아요, 포장. 한국패키지는 저기 한국패키지가 그 우유팩 그 카톤팩 아시죠? 카톤. 네, 그거예요, 그거. 포장용기. 삼육물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쪽이죠. 네. 그래서 이게 급등한 거예요. 내일 이게 상한가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참고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아무튼 차트를 아직 박살을 내놨어요. 박살을. 이게 뭡니까 이게? CJ시푸드가 이게 신라SG하고 CJ시푸드는 먹는 거 관련주로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씩 급등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족보로 따지면 신라시대 아시죠? 신라시대 테마주를 신라시대 계급 사이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CJ시푸드는 성골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SG는 진골이에요. 네? 한국패키지도 한 진골쯤 돼요. 귀족이거든요, 귀족. 귀족인데 테마주계에서는 귀족이에요. 후발주들은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근데 세상에 이지영을 왕족인데 이지영을 만났어. 이지영.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에 오늘 여기 비상교육 같은 거 좀 올라왔죠. 딱 9시까지만 할게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면 내일 더 해드릴게요. 비상교육도 이게 뭐냐면 다 굴러떨어졌잖아요, 그죠? 다 떨어지고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자 딱 그랬는데 갑자기 떼굴떼굴떼굴 또 떨어진 거예요. 너무했죠. 이거는 방향 틀으려고 다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원래는 이제 이런 류들은 한 요 정도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세상에 이만큼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00원 근처 갔었죠, 그죠? 거기서 8,500원 정도에서 대충 끝났어야 돼요. 15% 정도 눌렀다가 끝나야 되는데 7,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15%만 눌렀으면 되는데 30%까지 눌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니까 화요일날 급락 나왔다가 오늘 그거에 상응하는 양봉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주가 떨어지는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집니다. 그것도 바닥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개인들 투매입니다. 개인들 투매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메가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뭔가를 잘 만들고 있었는데 화요일날 급락 나오고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반등 나오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요. 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워 죽겠어요. 네. 이거 하나 나오면 버티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식을 내려놔요. 포기한다고요. 이제 집에 가고 막 그래요. 주식 안 한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좋은 거죠. 그분들이 나가야 급등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슬픈 거죠. 네. 아깝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주 있죠. 전쟁주. 방산주의 이제 진골이 누구냐면 성골이 좀 높은 거죠. 성골. 성골은 비텍이에요. 진골은 스페코고. 네. 스페코를 보시면 이쪽도 이제 방산주의 명문가인데 네. 이 난리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이거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힘내시라고요. 여러분들 것만 떨어지는 것 같죠? 천만에요. 네. 바닥을 잡아놓은 저 신라이스즈나 CJC푸드도 깨졌고 메가MD 비상교육도 깨졌어요. 스페콘의 방산주 중에 이게 1인자거든요. 이렇게 깨졌어요. 아주 박살을 났어요. 그러면 대북주 보여드릴까요? 대북주. 대북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해화, 비료주. 누가 보면 남해화 공장에 불났는 줄 알겠어요. 그냥 16,000원에서 바로 그냥 9,900원까지 갔어요. 9,000원대까지. 뭡니까 이게? 반등도 없이 다 죽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도주 있죠? 부산산업. 원래 대북주하고 방산주는 거꾸로 가거든요. 하나가 급락하면 하나는 급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물리의 법칙을 다 무시하고 떨어져요. 부산산업, 철도주 중에 우두머리거든요. 이것도 누가 보면 저기 공장에 불났는 줄 알겠습니다. 이 멀쩡한 회사를 세상에. 예? 저기 16만원, 15만원에 있던 거를 92,000원까지 끌어내놨어요. 그리고 뭐 푸른기술, 우원개발도 이제 철도주라 그랬죠 이거? 아우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탈원전 얘기 많이 나오죠.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져야 된다. 스마트 지능형 뭐 그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얘기 나오죠. 그런 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전선. 전선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네. 전선 다시 깔아야 되니까. 대한전선. 아우. 숨도 못 쉬게 더 떨어뜨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대한전선, 강원전선 아주 그냥 네. 더 떨어뜨려놨어요. 그러면 전선은 누가 깔아요? 전기회사들이 깔겠죠. 그냥 대충 들으세요. 그냥 대충. 네.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게끔 해드릴 테니까. 저 회사가 그 회사가 아닌데 대충 들으세요. 그냥. 재룡전기. 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닥을 다져보려고 해놨는데 세상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재룡전기죠. 세명전기, 선도전기. 이 전기 관련주 중에서 진골이 누구냐면 선도전기, 저기하고 광명전기예요. 세명전기도 잘 가고. 두세 개만 뽑으라고 하면 재룡전기, 선도전기, 광명전기 요거거든요.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덜너덜. 이제 극동류와 요즘에 막 국제유가 막 급등해서 막 저기 시끄러웠죠, 그죠?
이것도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물론 윤석열 시스템마저로 좀 이제 움직인 것도 좀 있지만 맞죠? 네. 이 정도면은 바닥에서 좀 해보리라 하면서 바닥을 딱 잡아놨는데 그냥 그대로 아까워 죽겠어요. 무슨 저기 바닥 잡다가 그냥 구들장 내려앉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왜 보여드렸을까요? 열심히 지금 이게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패닉에 빠져서 종목들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개별주도 그렇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산산조각에 났었단 얘기예요.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근데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도 지수도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맨날 계좌 보면서 마치 그 첫사랑, 그죠? 첫사랑이랑 헤어져가지고 막 그 실연에 빠진 그 비운의 주인공처럼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죠? 네. 계좌 붙들고 밤새 꺼이꺼이 우시면 여러분들의 그 심리는 다 망가지고 그거는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법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차트 뉴스 그 다음에 뭐 악재 뉴스 이런 거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 지수가 2,900을 다시 또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어제 제가 그랬죠.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라고. 저는 3시간 잤어요.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뭐 한다고. 네. 여러분들은 푹 주무시라고요. 푹. 그래야지 그 다음날 덜 불안해요. 오늘 밤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얘기한다고 했었죠. 바닥인가 아닌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일 주수가 오르건 말건 빨간색은 양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는 손실을 많이 회복하실 거고, 그죠? 다다음 달 또는 3개월 뒤에는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절 안 하고 버티신 그 대가로 실력도 많이 생기셨을 거고, 주식은 뭐예요? 깡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맷집이 필요하거든요. 맷집. 막연한 인내심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생겨요. 맷집. 그거를 지금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맷집은요, 많이 맞아봐야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그 매매 기법은 뭐냐면 미꾸라지처럼 잔머리 쓰면서 여우처럼 매매하는 기법이에요. 들어가서 싹 먹고 싹 빠지는 거. 그런 기법 많이 배우셨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해서 배우신 게 아니라 들어가서 먹고 딱 빠지는 거 있죠? 뱀이 싹 들어가서 이제 뭐 먹고서 이제 허물만 먹고 나간다고 하잖아요. 뱀이. 그런 것처럼 싹 들어가서 이제 무협으로 탁 먹고 나오는 그런 기법을 많이 배우셨다니까요. 그런 거는 뭐 가끔 하면은 재미있겠지만, 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맷집이 생기지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맷집은 꼭 필요해요. 주식할 때는 꼭 필요한데, 그거는 많이 맞아야 늡니다. 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맞으신 것 같으니까,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에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힘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요. 특히 여기 문자 보내는 분들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돈이 요즘에 전체 다 그래요.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돈이 잘 안 돈다고. 그렇죠. 현금이 안 돌아야 그게 바닥이거든요. 나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돈이 안 돌아요. 근데 지금 돈이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손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돈이 도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 오늘도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네, 증시가 올라왔을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올라왔으니까 계좌 좀 열어봐야지. 아니요, 열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계좌를 열어볼 만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 뒤에 오늘 저기 또 김 실장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뭐 하시나 볼까요? 잠시만요. 김 실장님도 오늘 바닥 다지는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목이 바닥을 다지는 거래량 종목 공략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바닥을 다지는 거래량 증가 종목. 종목은 없구나. 네. 네.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이제 김 실장님 그 방송 들으셔서 돈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은 여기 김 시장님 말씀대로 저도 강조했지만 바닥에 있는 거 아세요? 바닥. 종목이 바닥에 널렸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종목들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그걸 사라고 추천하는 건 아닌데 그 종목들이 나중에 올라온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대선주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요. 어떤 모양으로 든지 끝을 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관련주들 있죠? 지금이 매수하기 제일 좋을 때예요. 왠지 아세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네요. 지금 윤석열 씨 거 사면 되게 좋아요. 네. 자, 아무튼 편안하게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요. 여기 김 실장님은 유튜브에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면 검색되니까 유튜브에서도 보셔도 됩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